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 분쟁을 벌였었는데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이 소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서 또 많은 돈을 번 펀드입니다. 그러면서 먹튀 논란도 있었었는데요. 론스타는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서 국제 분쟁을 벌인 펀드입니다. 우리가 승소하기까지는 13년이 걸렸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ICSID 익시드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네, 2억 1,650만 달러. 여기에다가 이자 비용까지 하면은 4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이 되는데요. 고 기자, 이 결국 소송 비용까지 받아냈다면서요? 네네. 어차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보자면 소송을 제기한 측이 비용을 이제 부담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뭐 원고가 이기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것까지 받아낸 거고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냐를 보자면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네. 출발은 뭐냐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2003년에 사들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역삼동에 혹시 그 강남 파이낸스 센터로 지금 쓰고 있는 그 건물 예전에는 스타타워였거든요. 네. 그게 론스타가 사들인 겁니다. 이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정말 알짜 우량 자산이 헐값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사들인 게 주로 이제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많이 사들였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을 사들였고요. 네. 이때 헐값으로 샀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고 나서 9년 뒤에 불과 9년 뒤에 4조 6천억 원치 차익을 남기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3배 정도의 맞습니다. 차익을 남긴 거죠. 이걸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샀고요. 네. 지금 네. 이제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하나금융지주 산하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론스타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이제 론스타가 HSBC에다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 반대로.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은행에다 팔려고 했는데 이게 2010년에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을 했다. 그래서 12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와 팔 때 원래는 4조 6,880억 원에 팔기로 했었는데 이게 승인이 지연이 되면서 3조 9,156원에 팔아서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요. 19년에 ICC라고 국제상공회의소 거기에다가 재판을 제기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보자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한국금융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다는 부분이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요 사실로, 처음에는요? 네. 사실로 인정이 된 걸 들고서 이번에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로 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반대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제기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 2022년에 나온 결정인데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라라는 판정이 나왔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제가 ICC라고 하는 국제상공회의소 거기서 나온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 그 ICSID 여기에다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부 측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었고요. 이 중재재판정부에서 취소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맞다. 그럼 이 결정을 취소해라라고 판결이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73억 소송비까지 우리가 돌려받게 된 겁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승소하기까지는 13년이 걸렸고 결국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 위반 얘기를 하셨는데 절차 위반을 놓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그래서 승소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담당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1월에 런던에서 3일 동안의 구술 심리가 있었습니다. 이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네, 절차 위반 얘기. 이번 승소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기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그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 거였는데 우리가 이긴 거라고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히바케토 승소 확률 뭐 1.6%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1.6%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중재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 네. 이렇게 당사국이 승소한 경우가 1.6%밖에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게 투자자와 그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을 네. 중재하는 그런 그러니까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라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해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어느 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갑자기 그 나라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규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분쟁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거든요. 네. 되게 어려운 것이 투자자는 사실은 그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이나 규제가 나올지 모르고 투자를 하는 상태란 말이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국가에서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새로운 경제 상황이라든가 새로운 질서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게 과연 해외 투자자가 국가의 어찌 보면 국가의 주권인데요. 이 주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러니까 투자자 방금 말 인베스터랑 그렇죠. 스테이트, 그러니까 국가와 투자자의 이 분쟁을 하는 거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취지가 원래부터 네. 투자자를 보호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가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승소할 확률이 높았던 그러한 네. 제도인데요. 네. 이번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사실은 아까 그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ICSID 되게 발음도 어렵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 배상하라고 했던 판결 과정에서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배제됐거든요.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까 지금 논란이 있던 것은 사실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국내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제기를 했고 네. 그것을 이번에 이 위원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론스타 오늘 아침에 새로운 소송을 또 제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또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얼마든지 자유니까 할 수 네.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국제사법이라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판결은 났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배상해라고 했을 경우에 안 해도 이걸 강제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규관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중재가 되는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한국 정부와 이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걸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정부에서 그럼 소송 비용은 우리가 안 받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또 새롭게 중재가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얘기는 헐값 논란도 있었는데요.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름도 블랙머니였어요. 영화 제목이. 네네. 그러니까 영화가 허구라도 해도 뭔가 몰입감이 높은 이유는 어쩌면 일정 부분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 사건이 정말 오랜 22년, 그러니까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22년 됐네요. 네. 근데 영화가 어쨌든 간에 사실에 기반이 했다고 하더라도 허구이기 때문에요. 네. 거기 나온 영화 내용을 모두 믿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영화 속에서는 너무나 이른바 정부 관계자들을 약간 악의 축처럼 묘사가 된 부분이 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외환은행 헐값 사건 논란을 다시 한번 그 시장의 여론으로 아까 부상하게 만든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황에 한동훈 전 대표도 좀 등판을 했습니다. 이번 승소 결정이 알려진 이후에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또 이런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너무 긴 이슈여서 이렇게 된 걸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할 당시에 이게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다시 취소 결정을 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1.6%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확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걸 다시 뭔가 다시 끝까지 다퉈볼 만한지보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자라도 덜 주려면 지금이라도 합의하는 게 낫다. 야, 어차피 이렇게 확률이 낮은데 만약에 지금은 합의 안 하고 소송을 끌다 보면 이자 비용이 또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할 때 우리가 이걸 취소해달라라고 네. 소송을 제기할 때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밀어붙였던 사안이거든요. 이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직접 네. 대한민국 승소라고 글을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공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론스타
자, 이런 해결되지 않은 이런 론스타 이외의 다른 큰 분쟁들도 아직도 한 6건 정도 있다고 해요. 네, 그렇죠. 사실 제일 우리에게 관심사는 그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소속, 그러니까 그 아이스 여기에다 또 뭔가 중재 재판을 소송을 걸었거든요. 네. 이 금액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네. 뭐 그 당시에 뭐 정부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압력을 가해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좀 하향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 전문가들의 입장은 아마도 우리가 조금 불리하다. 사실 이렇게 지금 예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이번 아무튼간에 이런 론스타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 별로 없었거든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향후 우리 분쟁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기회를 갖게 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이 이렇게 승소하게 된 계기 아니면 그 영향력 이거는 우리나라 좀 요즘에 국력이 좀 많이 올라간 이런 영향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거 무시할 어떻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싸이의 어떤 강남스타일 열풍을 봤을 때만 해도 네. 그게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뭐 한류라는 것이 뭐 K-팝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대위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새로운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노력.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소송 과정에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